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적용기사 필수 유형 207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유형 17, 18, 19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건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이 교재는 조경기사 산업기사 필기 한 권으로 합격하기라는 교재와 함께하고 있고요. 더 많은 개념과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싶으시면 이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출문제도 수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개념도 일반적인 그런 조경 개념과 그다음에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그 내용들을 많이 분석해서 교재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필수 예제 링크가 매 강의마다 있는데요. 이 강의에서 어 보시면 이 강의의 링크를 들어가셔서 그다음에 이 파일 열어서 다운받으셔서 인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로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풀어 보셔도 되는데요. 이 오늘 배운 강의를 이렇게 예제 문제와 더 많은 예제 문제와 함께 풀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번에 지금까지 중국 관련된 강의에서는 전반적으로 시대별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각 서적과 그다음에 저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지금은 각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적인 그 내용이 또 이제 거기서 안에서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7번 유형 왕이지의 난정고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신라 포석정. 포석정이 곡수거를 만들어서 곡수연을 했는데 이 곡수연을 했다는 거와 관련돼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 진시대의 왕이지 난정고사의 연유에서 조성된 조경적인 요소인데 여기 난정고사라는 곳에 나온 이 조경적인 요소가 이 곡수연과 관련이 있는데요. 밑에 나와 있죠. 곡수연은 뭐 뒤에 뭐 청신라에도 나오는데요. 저번에 곡수에 술잔을 띄우고 자기 앞으로 떠내려올 때까지 시를 읊던 연회입니다. 그래서 술잔이 이렇게 돌아서 자기한테 올 때까지 네, 시를 읊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약간 술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문제가 곡수연을 한 것과 관련된 혹은 이 책과 관련된 내용에서 곡선을 했다라는 내용이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왔고 선지 내용 포함해서 7번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7번이 나왔기 때문에 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와 관련된 예제 문제는 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까지 제가 체크해 놨기 때문에 한번 바로바로 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먼저 볼게요. 2006년.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가 CBT로 바뀌면서 이제 최신 기출 물론 중요하지만 예전 기출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2006년 혹은 막 2003년 이런 것들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최신 기출문제 많이 풀고 갔는데 '기출문제에서 한 번도 안 나왔네.'라고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실제로도 이제 뭐 많이 안 나오고 새롭게 내신 걸 수도 있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서 '기출문제에서 왜 이렇게 안 나왔지?' 해 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검색해서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중반도 많이 나옵니다. 2000년 막 10 년, 11년, 12년 여기서도 나오고 이렇게 2006년에서도 나오니까 이제 문제가 예전 문제에서도 나오는 경향이기 때문에 CBT로 바뀌면서 오래된 문제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이제 최신 몇 회만 풀고 가야겠다라는 그런 거는 이제 CBT로 바뀌면서 의미가 크게 없어졌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최신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예전 기출 문제도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내용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2006년 9월에 나온 문제. 중국 왕이지의 난정고사 연유돼 조성된 적용적인 요소. 아까 말했죠. 곡수거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었고 자, 2006년이랑 14년 똑같이 나왔어요. 문제가 한자만 빠졌을 뿐 문제가 똑같죠. 왕이지 난정고사의 연유에 조성된 적용 요소는 정답 1번 곡수거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나왔어요. 유상 곡선을 위한 유배거 시설과 관련 없는 것은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번에 왕희지의 난정기 나왔었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선지로 나온 적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2021년 최근 문제죠. 그래서 포석정은 곡소를 만들어 곡선을 하였는데 중국 진시대 누구의 영향인가? 그래서 정답이 2번 왕희지의 난정고사, 왕희지의 난정고사에서 곡선을 했다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왕이지의 난정고사인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왕이지 난정고사에서 어 연유에서 나온 거에 곡수거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수거와 난정고사의 그 관계를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원야입니다. 원야가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이 그 선지에 나왔던 걸 제가 다 정리해 봤어요. 기출문제 선지에 나온 것. 근데 이 원야에서는 여기 앞에 나온 것처럼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죠. 곡수거 이런 게. 근데 원양에서는 다 각각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나왔어 가지고 음 나왔던 선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두 페이지인데요. 먼저 탈천공이라도 하고 탈천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정원 구조물, 정원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 권과 2 권이 나와 있는데 1 권은 흥조론과 원설 이렇게 나와서 저술됐고 2 권은 난간에 관해서 저술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차와 응시 2 차에 관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차기형 수법 중에 그러니까 높낮이와 관련된 걸 부차라고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어 원설에서 설명된 계절에 따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경물로 차용하는 수법을 응시 2 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막상 좀 위에서 나와 있는 설명 보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작 정답이 많이 나왔던 거는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는 "원야의 저자는 문진형이다."라고 오답이 나온 게 3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수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정작 이제 오답으로 보기 "원야 저자는 문진형이다."라고 오답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난번 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원야 저자는 누구였죠? 그쵸? 이계성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 오답이 많이 나왔었는데 위에 이제 부차와 응시차가 나왔지만 이 기출문제에서도 다른 그 용어가 나왔어 가지고 밑에 한번 적어 봤습니다. 여기 원차부터 시작해서 응시 2 차가 있는데요. 원차는 원리는 외부 그러니까 멀리 멀 원자를 쓰죠. 멀리 떨어져 있는 경물을 내부로 끌어들여서 경관 한 조성으로 삼는 걸 원차라고 하고요. 인차는 인접하다라고 해서 인차입니다. 그래서 인접한 경관을 끌어들이는 것 이것을 인차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 뒤에 앙차는 약간 오타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차는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이런 다양한 시각적 미감을 제공하는 걸 부차라고 하고요. 이제 아까 나왔던 응시 2 차 이거는 경물이 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계절에 따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사실상 인제 변화하는 경관인 거죠. 그래서 변하는 경관을 담아내는 것을 응시 2 차라고 합니다. 자 원야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강남에서 적정 경험을 기초로 했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원은 원림을 가르치고 야는 설기조성에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선지로. 그다음에 설계자의 역할, 원림 조성의 설계자 역할이 원림 조성이 70% 정도 중요하다고 흥조론, 아까 흥조론 나왔었죠. 흥조론은 네 1 권에 나와 있는 흥조론이었고 그다음에 원야 조성에는 사람, 그다음에 지역과 환경, 공인 등의 조건이 달라서 일정한 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적혀 있고 그다음에 원림토 조성에 관한 설명의 부분이 입기라는 네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야에서 원림토 조성에 관련된 설명된 부분이 입기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 모든 내용이 원야 관련해 가지고 선지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읽어 보시면서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명나라 때 개성의 원야 원설에서 설명된 계절에 따른 경관 아까 설명드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른 경관을 경물로 차용하는 수법은 어느 것인가라고 나왔습니다. 한번 멈춰 보시고 풀어 보세요. 네. 자 정답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답은 응시 2 차라고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네 그런 경관을 경물로 사용하는 수법을 응시 2 차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있습니다. 개성의 원야에서 기술한 착용수법 중 시선의 높낮이와 관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나시나요? 네 정답은 부차가 됐죠. 그래서 부차는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는 것 이런 그런 식으로 시각적 미감을 제공하는 걸 부차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높낮이 시선의 높낮이와 관련 있는 거죠. 올려다보거나 내려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부차가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좀 어렵죠. 그래서 부차와 응시이차가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은 졸정원인데요. 자,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해당 춘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화가 심겨져 있는 봄 언덕이라고 해서 해당 춘오인데요. 이 해당 춘오의 그림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그림이 졸정원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적이 있어요. 두 번 나왔습니다. 딱 두 번. 근데 이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이 졸정원이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은 무조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해당 추노고 해당 추도는 졸정원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많이 나왔어요. 16 세기 명나라 이 16 세기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16 세기 명나라 때 별서정원의 성격으로 꾸며진 소주의 4대 명원, 4대 명원에 속해진 정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이거는 두 번에서 세 번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단독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졸정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는데 소주의 4대 명원 네 가지도 잘 기억해 두세요. 졸정원, 사자림, 유원, 창랑정 이렇게 네 가지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또 졸정원 특징이 뭐냐면 수경관이 전체 공간의 60%다. 수경관이 되게 많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양당, 그다음에 하풍, 삼연정, 방안정 등의 정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하풍 삼연정 가운데 나왔던 하풍 삼연정이 또 관련된 선지가 내용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한쪽은 산 그다음에 삼방은 못 연못이죠.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꽃향으로 유명한 하풍 삼연정과 관련된 정원은 무엇인가요? 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답이 그러면 졸정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정원의 여수 동자헌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부채꼴 모양의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창덕공무원의 관람정도 같은 모양인데요. 이렇게 관련된 내용은 이 문장만으로 세 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졸정원 나온 내용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은 소주의 4대 명원에 속하는 명나라 때 별소정원 이 부분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부채꼴 모양의 정자 그다음에 창덕공무원의 관람정과 같은 모양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으로는 위에 해당 추노 저 그림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부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명나라 때 별서정원으로 꾸며진 소주 지방의 명원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네, 졸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소주의 졸정원에 있지 않은 정원 건물. 자,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네, 잠시 멈추시고 풀어보세요. 네, 자, 1번 원양당, 2번 하풍 삼연정, 그 다음에 방안정도 있었는데, 4번에 오봉성관은 아니었죠. 자, 아까 이제 하풍 삼연정도 저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풍 삼연정이 있었고, 그 외에 이제 원양당, 방안정이 있는데, 오봉성관은 졸정원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졸정원, 이렇게까지 한번 해봤고요. 저희가 벌써 이제 유형 19번까지 해봤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많이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 앞서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강의에서 준비한 이 200개 유형 외에도 개념이 당연히 이제 이 200개만 나오면 너무 좋죠. 제가 지금 하는 200개는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시험 문제라는 게 또 중요한 것도 나오고 안 중요한 것도 나오고 어떤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내용, 다른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제가 이제 준비한 이 강의들에 나온 내용은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만 뽑아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과 다른 기출문제와 개념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